치과 치료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통증이 생겼을 때 진통제를 많이들 복용을 하시고, 실제로 어떤 진통제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 친구들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 치료 후에 제일 좋은 진통제는 사실은 타이레놀이에요. 일단 드셔보시는데 그래도 아프시면 타이레놀, 그다음에 두 개를 섞어 드세요. 두 군데에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진통 효과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얻은 좋은 정보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바른치과의사 백승호입니다. 치과가 무서운 이유, 첫 번째는 마취, 두 번째는 통증일 거예요. 그래서 치과 치료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통증이 생겼을 때 진통제를 많이들 복용을 하시고, 실제로 어떤 진통제가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 친구들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치과 치료 후에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 좋을까, 치과 치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치통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통제의 종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는데 그냥 진통제 막 드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 후에 제일 좋은 진통제는 사실은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이 우리 열 났을 때도 먹기도 하지만, 타이레놀의 기전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논문을 보면 타이레놀은 중추신경의 어딘가에 작용을 해서 해열, 진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이레놀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타이레놀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부르죠.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들보다는 타이레놀이 통증 완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치과 치료 대표적인 게 아픈 게 발치, 임플란트, 상악동 거상술 이런 거 했을 때 치과에서 처방을 타이레놀을 해주면 좋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타이레놀 말고 엔세이드 같은 브루펜 계열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드셔보시는데 그래도 아프시면 타이레놀 계열의 약을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타이레놀 말고 다른 약, 브루펜 계열의 약도 진통작용이 있죠. 그런데 이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이 브루펜, 엔세이드 이런 계열의 약들은 해열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소염 작용이 있어요. 물론 통증도 떨어뜨리지만, 그럼 볼게요. 내가 턱이 아파요. 턱이 아플 때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있죠. 그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타이레놀이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타이레놀은 특이하게도 통증, 진통이랑 열을 떨어뜨리는 거, 해열 작용은 있는데 소염, 염증을 떨어뜨리는 작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턱이 아파, 관절염이 있어, 타이레놀보다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먹어야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 후에 타이레놀을 먹을까, 이부프로펜을 먹을까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섞어 드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통증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막 엄청 거창하고 막 어려운 거 하셨던 분들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랑니 발치도 그냥 쏙 뽑았고 잇몸 치료 간단하게 했는데 으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증이 주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진통제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아픈 게 싫다 그러면 타이레놀,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 두 개를 섞어 드세요. 왜 그러냐면 두 개 약물이 작용하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타이레놀은 중추신경,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은 말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통증을 줄여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진통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치과 치료 후에 으악 난 너무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은 거 좋은데 더 아프기 싫다 그러면 두 개를 섞어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용량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용량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약은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은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정해진 용량을 넘어 버리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장기가 다쳐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괴담 같은 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술을 막 과하게 마셨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갖고 타이레놀을 막 먹었어요. 그분 응급실 실려가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술이 어디서 대사가 되죠? 간에서 대사가 되잖아요. 술 먹고 간에서 술을 막 대사하느라고 간이 지쳐 있는데 간에서 대사가 되는 타이레놀을 막 먹는다. 이 타이레놀이 유도한 독성이라 그래갖고 진짜 심각하게 간 부전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드실 때도 꼭 약사나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약전 뒤에 보면 설명서에 딱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타이레놀이 그래요. 엔세이드는 그러면 이부프로펜 같은 거, 나프록센 이런 약들은 과량으로 드시면 속이 쓰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엔세이드 이런 약물들이 통증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콕스라고 하는 그 효소를 억제를 시키는데, 이 효소가 위장에 들어있는 점막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효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위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속쓰림이 와요. 왕창 드시면 속이 쓰리니까 왕창 드시지 마시고 정해진 용량에 따라 드시면 되는데, 정해진 용량이 보통 한 번에 하나씩 하루 3번이잖아요. 그 용량은 지켜 드시되 너무 아프시면 타이레놀이나 하나씩 섞어 드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통제 중에 우리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오피오이드 계열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상품명의 울트라셋이라는 진통제가 있는데, 여기는 소량의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랑 타이레놀이 섞여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타이레놀도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데,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지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말초에 작용하는 진통제보다는 중추에 작용하는 진통제가 더 센데, 중추의 두 군데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진통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과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픈 게 싫다고 하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 큰 수술을 했으면 울트라셋 같은 거를 챙겨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울트라셋이라고 부르는 이 진통제는 중추신경에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먹게 되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속이 꿀렁꿀렁하고 심하신 분들은 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통 효과는 타이레놀이 좋고 엔세이드도 드셔도 좋은데, 가장 큰 효과를 단기간에 보려면 두 개 진통제를 섞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 타이레놀, 진통이랑 해열,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는 소염, 진통, 해열 작용은 조금 타이레놀보다는 적어요. 소염이 있으니까 관절염이 있던 턱관절염이 있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던 이런 통증은 타이레놀보다는 엔세이드 계열이 훨씬 더 잘 듣는다. 그다음에 울트라셋 같은 마약성 진통 성분들이 있는 거는 진통 효과가 더 좋은데 먹으면 울렁거린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가 연관된 때가 많고, 임플란트를 하게 돼도 상악동 수술이니 뼈 이식이니 아플 수밖에 없는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진통제를 드시기는 해야 돼요. 연세가 드실수록 진통제를 드셨을 때 속 쓰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는 진통제 먹으면 항상 속이 쓰리더라 하면 치과 진료하실 때 항상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엔세이드 같은 진통제 말고 치과 의사님이 아마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대신 처방을 해주실 거고요. 또 하나, 타이레놀이랑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는 몸에서 대사되는 위치가 달라요. 타이레놀은 간이고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 계열은 신장이에요. 신우염, 신우신염, 콩팥이 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진통제를 드실 때 콩팥에서 대사가 되는 진통제를 드시면 신장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프면 타이레놀을 드셔야 돼요. 반대로 예를 들어 간 경화가 있다, 간 이식을 받았다, 간이 뭔가 안 좋다, 평소에 피가 잘 안 멎는다,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을 먹으면 타이레놀 때문에 간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엔세이드 같은 진통제로 바꿔 드셔야 돼요. 고령화가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셨다가 내과가 됐든 어디과가 됐든 무슨 진료를 받으러 갈 땐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엔세이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타이레놀, 이렇게 요약해서 기억만 하고 계셔도 약 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치과대학에서 배운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군의관이었던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마취통증의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턱관절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잘 제가 해결도 안 되고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셨던 분들에 대한 디스커션을 그 친구랑 자주 했었는데, 제가 얻은 좋은 정보 중에 하나는 통증은 참으면 안 돼요. 통증은 참으면 만성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통증을 일으키는 그 역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자주 있으시거나 관절염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있으시면 진통제 드시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진통제 조금 드신다고 해서 건강하던 내 장기가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진통제는 바꿔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성적인 통증, 뭐 만성 턱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은 참지 마시고 약이 됐든 다른 치료가 됐든 꼭 통증은 다스려야 돼요. 통증을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만성 질환에서 그렇거든요. 치과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만성 질환은 턱관절염인데 젊은 세대는 잘 안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85년생인데 저희 부모님이 56년생이시거든요. 보통 그분 나이대들은 아프면 참았어요. 특히 남자 환자분들, 남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들이 아파도 참으셨고 참으시다 보니까는 잇몸 질환이 너무 진행돼서 막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환자분은 저희 치과에 이제 턱 아파서 오신 환자분인데 보세요. 왼쪽 턱 관절을 보면 모양새가 동그랗게 이렇게 예쁜데 오른쪽 볼까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모처럼 생겼죠? 짹짹짹 새 부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도 볼까요? 왼쪽 턱은 동그랗게 예쁜데 오른쪽은 어때요? 새 부리처럼 생겼죠? 턱관절염이에요. 나이가 지금 56세시니까 요 나이 때에 있는 턱관절염은 만성 턱관절염인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처음에는 약도 먹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아플 때마다 참고 해서 안 아팠대요 실제로.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통증이 갑자기 더 아파져 갖고 참다가 또 참다가 저희 치과에 오신 거거든요. 통증을 참으면 만성화 된다는 말은 조금 아팠을 때 진통제로 다스려질 정도의 통증이 나중에는 그 진통제 하나를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과 진료 후에 아파도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면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조금 강한 진통제로 주십사 부탁을 드리시고 꼭 치과 진료가 아니시더라도 뭔가 아픈 게 있다면 관련된 진료를 빨리 보셔가지고 통증은 낮추셔야 합니다. 진통제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상들이 있고 정보들이 많은데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거는 뭐 진통제의 종류, 뭐 예를 들어 엔세이드에서도 뭐 나프록센이니 뭐 덱시브 이런 것들은 의사가 알아서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환자분들이 나는 작용 시간이 긴 진통제를 원해요, 빨리 짧은 시간에 진통을 원해요 라고 약국을 가서 달라고 하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서 주는 진통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통증은 참으면 안 된다는 거,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거고,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에 좋고 엔세이드는 소염과 진통 자극이 조금 좋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으시면 안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